참석하신 분들을 시작 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지도자 우리 서울시 연합회 우건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 지도자 남부지구의 박정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 지도자 북부지구의 정현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흑해농업 경영인 서울시 연합회 왕남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생활개선의 서울시 연합회 조선희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의 한재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태 농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교육과 광금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술보호과 이연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때 아닌 한파로 인해서 몸이 좀 움츠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성태 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가지가 따르더라도 서울 농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기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참 팔도를 다 이렇게 순회를 해 보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득수 안에 들지 않나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봤는데, 오늘 2020년 농업기술 보급 종합평가에도 거기서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각 팀별로 팀장님 위주로 해서 오늘 평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팀장님께서는 준비하신 내용을 좀 알뜰하게,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길 당부도 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알찬 평가회가 되기를 기원도 해봅니다. 아무튼 금년 안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안에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농업인 분들이 10분이 접속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앞에 화면에 지금 제 휴대폰으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농업교육과 기획홍보팀, 도시농업팀, 시민교육팀,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 기농지원팀, 인재육성팀과 연구사 두 분의 도시농업 연구사업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5분 내로 하겠고요. 환경농업팀은 이제 사업 숫자가 너무 많아서 7분 정도를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하신 분들은 시간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발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대상 팀장님들은 사무실 자리에서 대기하시다가 발표가 끝날 즈음에 끝남과 동시에 이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끝내신 분이 다음 발표자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후에 팀장님들은 다시 사무실 본인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이 확산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이제 학습단 회장님들만 불가피하게 모셨는데요. 가능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소의 거리두기 수준에서 이제는 방역 단계가 많이 2.5단계까지 격상된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런 평가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행 중에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우리 앞뒤 앉으신 분들 자리에
칸막이를 전부 설치했는데 칸막이 바로 뒤쪽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홍보팀장 진우영입니다. 네, 2020년도 농기술 보급 종합평가의 기획홍보팀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서울농업 홍보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센터 혁신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우리 그 기획홍보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지도직 3분하고 일반직 5명, 그래서 공무직 1분에서 9명이 기획홍보팀에 지금 소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 종합 계획 수립 평가 성과 관리와 이제 예산 회계 지출, 인사 복무 급여 등 이런 그 전반적으로 농업센터 지도사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청사, 재물관리, 토탈 이런 업무를 다른 팀에 사지 않는 업무를 기획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센터 그 직원 현황은 32명 정원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도사분들, 우리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지도사분들은 20분이 근무하고 있고, 여자분 지도사가 13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황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그 2020년도 예산액은 대략 30억을 저희가 올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지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농업인을 위한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서울농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도까지는 서울의 이제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경기 면적이 1000헥타르가 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000헥타르 미만으로 하락해서 감소돼서 940헥타르로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농가호수도 3000가구 이상에서 2851가구로 통계청 면적에서는 이렇게 통계청 발표에서는 조사 결과가 이렇게 2000명대, 2000가구대로 떨어졌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와 반면에 우리 그 도시농업의 소위 말하는 도시농부들 텃밭하고 현장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64만 명이 지금 현재 19년도 기준으로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이런 작은 공간들, 짜투리 텃밭, 옥상 텃밭 이런 거 다 합하면 학교 텃밭 이걸 다 합하면 202헥타르 정도가 조성된 걸로 이제 19년 통계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사일에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그 위기 속에 저희가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해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연초부터 확산이 되는 바람에 대면 지도사업을 전부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지도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이렇게 진흥청에서 이제 이건 국비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진흥청에서 지원 인력을 2명을 지원을 예산을 받았고요. 거기가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 장비 이런 촬영 장비를 긴급히 구입해서 비대면 교육이 현재 몇 명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실시했느냐 226회 7,630명 정도가 11월 중간 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농업인분들도 강선홍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 시대가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농촌 지도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활로를 모색해서 올해 한 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있는 사진들이 이게 확보된 장비고요. 아래 그 비대면 교육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농업센터 그 기획 홍보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사 관리 중에 이제 화장실 개선 사업을 2층을 올해 마저 끝냈고요. 옥상에 이제 빗물이 누수되는 옥상 그
천정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캐노피라는 설치를 통해서 캐노피 설치를 통해서 옥상 빗물 낙수 방지를 올해 마감을 했습니다. 농기센터 들어오는 주차장에 센터 홍보 간판이 없었는데 기관 명칭이 없었는데 서울특별 농기센터 이렇게 주차장 쪽에 올해 설치를 했고요. 직원 관련 교육은 직원 역량 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그 전문 지도사 중에 한 분이 지능청에 파견 나가서 한 분이 이제 교육을 1년간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고요. 전문지대 연구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그 센터 지도사들이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도사들하고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비대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농기센터 핵심 방안이 TF팀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4월 중에 올해 4월 중에 확정이 됐다는 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관련 교육은 21회를 총 21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사업의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홍보 그 실적은 788회 각종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에 이렇게 사업이 실적이 홍보된 게 788회가 이게 12월 말 기준은 아니고요. 11월 중순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37회를 37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렇게 788회가 방송되거나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다는 거. 올해 특이한 거는 이제 곤충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SBS 모닝 아이디에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됐는데 전부 비대면과 대면 병행으로 추진되어 있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만든 힐링 체험 농장 체험이라는데 이런 것들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집에서 직접 나누어 드린 미리 우편으로 발송된 키트를 통해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사업 추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봄철에는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과수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일선 돕기도 중랑구에 한번 나갔었죠. 전 직원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생방송되고 있는 농센터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앞에 계신 우리 협산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은 농센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으니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고 치시면 항상 관련 홍보물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농센터 앞으로 장기 비전, 올해부터 24년까지 5개년 장기 비전을 올해 조상태 소장님 진두 지하에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이 계획에 따라서 농센터 사업이 추진될 거라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과제 및 20개 세부 과제로 해서 5개년 계획이고요. 큰 카테고리는 이제 치유농업 육성이라는 한 분야가 있고 곤충산업 활성화, 그 다음에 미래 스마트 농업, 농업 전문 육성 이렇게 4개의 분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더 계승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도시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중요시하고 요구도가 높은 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쪽 분야 사업도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기획 홍보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도시농업팀 정재효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모두들 코로나에 지친 이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재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저희 도시농업팀에서 1년간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순서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까지 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 도시농업팀에는 이렇게 8명이서 이렇게 같이 똘똘 뭉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농장 조성 운영에 대한 사업을 발표하겠는데요. 올해 3월 24일자로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3월 25일자로 치유농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치유농장을 지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계획 20기 3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을 목표로 해서 20기 291명, 97%의 저희가 실적을 올렸는데, 다 이게 치유농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그거한 것은 올해 성과로 저희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경증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치유농장 조성에서 저희 서울시가 전국에 가장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치유농장을 조성하는 목적을 갖다가 치유농장을 하고 싶은 분들의 모델하우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시설형 치유농장을 지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장형 치유농장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위에서 이제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설형에서 체험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시설형은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병원 이런 옥상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아까 진우영 팀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종합 그 혁신안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향후에는 복지관이나 병원의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장형 치유농장은 면적이 한 100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다가 뭐 식용권, 그 다음에 향기나는 허브 농장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갖다가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농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치유농장 아까 프로그램을 20기 291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 자연 체험 교육입니다. 자연 체험 교육을 저희가 원래는 50회 2,500명을 갖다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제 한 50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교육 실적은 104회 2,542명에 대한 교육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자연과 함께하는 토요나들이 8회 243명하고, 그 다음 여름철 어린이 자연학교 16회 405명에 대한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했었던데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시민생활로 교육장 운영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생활로 교육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딸기 고설 양액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로 교육장의 교육 계획은 저희가 50회 2,000명을 계획을 갖다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딸기를 직접 시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채소 자라는 모습도 보시고 해야 돼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 게 39회 1,016명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을 보면 뭐 2,000명 계획인데 1,016명 하면 50% 정도밖에 진행을 안 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 비대면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너튜브 상에 스마트 딸기 재배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포닉스라는 내용으로 해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139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걸로 해서 대신 뭐 교육 실적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형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복지형 체험농장은 사회복지시설 25개 단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고구마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 실적은 25개 단체 579명이 참여를 해서 115%의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도시농업 기술 지원인데, 도시농업 기술 지원에서 저희가 녹색 코튼 보급 사업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3개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모종을 나눠주고 탭이라든가 관리 기술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는 도시농업 기술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녹색 커튼을 지금 6개소에 1078평방미터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공장 스마트팜 운영인데요.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식물공장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그리고 운천동 주민센터에서 내방하시는 분들, 민원인 분들에게 쾌적한 그 민원 업무를 보실 때 쾌적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녹색 그린 힐링 오피스 보급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저희 센터에다 설치한 사진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센터의 온라인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그린 힐링 오피스를 저희 사무실에서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식물 재배기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관공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보급을 10개소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10개소 추진해서 이렇게 생긴 식물 재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가보면 그 눈에 잘 띄는 공간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실내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요 시민자연합시장 운영인데, 시민자연합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들한테 그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 시민자연합시장에서 그 견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 박람회 및 전시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9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는 중랑구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에서 원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 센터도 온라인 컨텐츠로 해서 브이로그도 올리고 센터 전신관도 올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생활원의 주환경진대회에서 요거는 비대면 교육이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 세트를 만들어 놓고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계신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디어 정원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요. 접시 정원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 센터의 시민생활농업 교육자, 딸기를 키우고 아쿠아포닉스를 하는 것도 생활원예 원실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8회 도시농업 경진대회도 대면으로 해서 현장에 와서 경진대회를 진행해서 12분한테 수상을 했고요. 제가 올해 홍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강동 도시농업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관악구 도시농업 박람회 종로에서 하는 거하고 정원 박람회, 도시농업 박람회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저희가 박람회 이제 도시농업 홍보관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5개 행사가 하나도 열리지를 못했어요. 온라인상으로 다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도시농업의 발상지, 덩굴식물, 녹색커튼, 크로렐라, 옥상 텃밭, 옥상 정원, 그리고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에 대한 5개의 컨텐츠를 유튜브 상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 5개를 올려놨더니까 조회수가 이렇습니다. 이거 7월 21일 날 28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덩굴식물 쪽하고요, 녹색 커튼, 그리고 스마트팜하고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 저희들 재택근무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전화를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를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가끔가다 전화해서
딸기 그 고설 재배라든가 아쿠아포닉스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수는 2044회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2139회가 나왔고요.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상경데이 브이로그는 이게 이제 도시농업 박람회 때 블로거가 한 분 방문을 했었고요. 또 그 도시농업 박람회 TV에서 전시관 전체를 갖다 저희 센터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요거 조회수는 브이로그는 2914회 그리고 도시농업 박람회는 434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은 도시농업팀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은 저희가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전국 최초로 지금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 국비예산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갖고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 스마트 교육장하고 도시형 치유농장 모델도 조성을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치유농업사 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들은 지금 화면 보시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교육팀장 소정기 팀장이 나와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장 손영기입니다. 금년도 시민교육팀 사업 추진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보이는 첫 화면에 보시면 영상 자료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구글 미트로 실습 교육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강사님이 가운데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 교육생들이 집에서 이제 자기 화면을 틀어놓고 같이 실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교육했던 과정 사진이고요. 발표 순서는 시민교육팀 일반 현황하고요. 주요 사업 성과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교육팀은 인원은 5명이고요. 농촌 지도직이 3분 있고 공무직이 1명, 그리고 뉴딜 일자리 근로자가 1명 있으세요. 그리고 주요 업무는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등 11가지 업무가 있고요.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은 이런 도시농업이나 이런 생활원에 대해서 이런 일반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약 한 1회 교육이 2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 교육계획은 원래는 20회 1000명 예정인데 인원수가 이제 지금 현재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한 번 교육할 때 50명 단위로 하던 교육이 올해는 이제 인원을 거리두기 때문에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줄여서 교육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7월 올해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7월하고 11월 그 정도만 대면 교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면이 안 되는 시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회 768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만족도는 94%. 그리고 서울농업체험 그린 투어는 서울의 우수 농가나 이런 도시농업 현장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인데,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교육인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인원 지금 차 한 대 20명 정도 이동하다 보니까 15회 진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38명 진행을 했고요. 벼농가하고 분재농가하고 도시농업 현장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힐링 교육은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실천 기술 그리고 우수 농가를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2일짜리 교육인데, 대면은 1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 과정을 변경을 해서 비대면은 7회 279명으로 실습 교육 위주로 이제 실습품을 댁으로 배송하면 그 실습품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전문 기술 교육은
이런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올해 이제 신규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했는데요. 그 대면 교육은 추진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틀 정도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는 강사님이 계신데 가운데는 강사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사님조차 이 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 연구관이신데 현장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님은 전주에서 강의를 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강사 없이 이제 이런 형태로도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기 34명 진행을 했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 1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은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 분야에서 그 전문 인적 자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현재 총 2012년부터 16기 780여 명 정도 교육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하신 교육생분들은 현재 도시농부학교나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그리고 학교 텃밭, 원예 프로그램 등에서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2주 정도 80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40시간, 그리고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32시간, 그리고 온라인 학습 8시간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변형해서 올해 11월달, 10월 말 11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이 이런 도시농부학교나 이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교육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2개 과정은 원래 이제 구청별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 올해 2개 과정으로 접수된 인원이 아마 120회에 10,000명 정도 접수가 됐어요. 접수는 됐는데 교육을 실제로 이제 막상 교육을 할 때 되면 구청에서 다 취소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교육 인원은 여기 도시농부학교 13회, 미세먼지는 17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교육을 이제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습 교육으로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약간 10분에서 17분 정도 사이 되는 4편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4편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그 평생학습 포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교육을 신청하시고 들으시게 되면 그 수료증도 이제 출력이 가능하세요. 지금 정현호 회장님이 틀고 계시는 거는 동영상본이 아마 제가 PT본이 해서 소리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텃밭에 이제 농자재 지원하고 원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농자재하고 이런 매뉴얼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 계획은 원래 학교 텃밭 30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신규 학교 텃밭이 이 본청 도시농업과에서 조성을 하는데 50개교가 아니라 44개교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94개교 대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주로 지원 내용은 농자재, 그리고 텃밭을 할 수 있는 책자나 매뉴얼, 그리고 텃밭 강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텃밭 강사분들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하시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현재 나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100개교의 그 강사 지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 좀 증가가 돼서 150개교 대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신규로 나가시는 분들이 약 한 50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 텃밭 강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개설을 했고요. 2회에 47명 교육을 했는데 이 중에도 실제적으로 한 27분밖에 교육을 못 나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에서 올해 금년도 학교 텃밭을 하시겠다고 교육과정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 한 20곳 정도가 돼서 실제는 127명 정도가 강사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대면 교육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 도시농업 전문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구글 미트나 줌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라고 하면 못하세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이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 그 과제 교육으로 10회 348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 내용은 구글 미트나 줌 활용법,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대면으로 7회를 진행했고 비대면으로 3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하단부에 있는 사진이 11월 31일 날 그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저는 그 강당에서 컴퓨터 노트북만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 강사님하고 교육생들 모두 다 집에서, 교육 강사님도 집에서 세팅을 해갖고 본인이 집에서 그냥 다 진행하시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는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혼자 진행도 하시고 다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법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 수업을 온라인 이학습터에다 이제 올리면 학생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PPT나 이런 간단한 무료 프로그램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원예활동 전문가형 도시농업 시범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나 관리사가 포함된 단체 대상으로 이런 도시농업 공간 조성이나 도시농업 활성화,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금년도 신규 국고보조 사업이었어요. 사업비는 약 한 5천만 원이었고요. 대상 단체는 SNY인 도농나눔 공동체하고요,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에서 2개 단체에 각각 2,5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요. 단체별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행사 등을 각각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실제로 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15,500명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환경농업팀장을 맡고 있는 황영주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할 그 환경농업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 환경농업팀은 지금 총 5명의 지도사하고 그리고 3명의 공무직 그리고 3분의 유리 일자리 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사업이 23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시간 내에 해야 되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농업팀 주요 업무는요, 크게 보면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브랜드 농산물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사업, 그리고 어린이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신성장 산업 저변 확대, 당면 영농기술 보급 등 이런 5가지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팜 시설 원예 실용 기술인데요. 사업량은 2개소였어요. 강서에 서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최소 화훼 그렇게 2개가 됐고요. 이거는 사업비가 5천만 원 사업이고 보조는 4천만 원, 자부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장비 구축이 들어가는데 센서 장비, 영상 장비, 제어 장비, 정보 시스템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평가를 저희가 11월 달에 11월 말 정도 해가지고 현지 동서남북으로 해서 현장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사업 만족도와 도입 희망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작업 재해 예방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사업 대상은 뭐냐면요, 식량이나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영위하는 재배하는 단체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목반이나 공선회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대상이었고요. 올해는 강일고도 공선회가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됐는데, 예산액은 5천만 원 사업이고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우선 그 집단에 재배하는 단체에 전문가가 컨설팅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농작업 하면서 재해 요인, 작업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을 들어가요. 분석 후에 그러면 이 재배 단체한테는
뭐가 어떤 분야가 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가 교육이 돼야 되는지 그 농작업의 위해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농업 안전관리나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구성이 되어서 이런 전동 운반차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특히 시설 채소, 뭐 과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채소의 가장 3대 요소를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에서 나타난 결과가요. 첫째, 그 중량물 취급 운반이 가장 큰 위의 요소였어요. 두 번째는 특히 이 좁은 고랑에 이제 통행할 때의 위험 부담.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수확 시에 쪼그려 앉아가면서 이제 수확을 한다거나 그래 파종할 때 그게 3대 이제 위험 요소여 가지고 전동 운반차, 분무 방제기, 농작업 의자 등 13종 한 400여 품목이 제공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양과학 교육을 하면서 이제 체조 교육도 하게 됐고요. 위험물질 관리 교육도 2차례 교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만족도는 93% 사업 만족도가 됐고요. 액미도 올라오고 다른 그 피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리고 논에 발생하는 피 잡초 이거를 이제 그 인력 수육과 긴급한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게 이제 참여 인원이 강서농협 자원봉사자 57명을 모집해 가지고 이틀 동안 자원봉사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8번째 유용 미생물 배양 보급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31,404리터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1,227농가에 이제 보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9번째 종합검정실은 올해는 1,520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시비 처방과 병해충 진단이 같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평가의 결과는 96% 사업이 만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거는 검역 병해충, 배화상병 약제 지원에 9농가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가스란 등 한 종을 이제 배화상병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와 같은 돌발해충 약제 지원에 53농가에 이제 지원이 됐고 그 지원 품목은 모스피란, 끈끈이 트랩 등 2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입니다. 힐링농업 체험교육인데요. 이거는 어린이 체험교육입니다. 저희가 힐링농업 교육장이 강서구 과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제 이루어졌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이제 비대면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3회 2,390명을 이제 했고요. 교육 동영상을 저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생들이 보고 교육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원예 체험하고 곤충 체험을 2종류를 했었습니다. 12번째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장 교육 및 운영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설명드린 힐링 체험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대면 교육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70회 2,574명이 교육을 했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단체 등에서 이제 했고, 그리고 새싹 채소 키우기 키트를 각 이제 제공을 하고 직접 담당자가 출연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하게끔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제4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이제 그 4회째로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행사는 서울시하고 서울특별시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체가 돼서 지금 이제 개최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세택 제3 전시실에서 이제 행해졌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했지만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만약 그 사이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어떡할까. 워낙 불특정 다수가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동시 관람객을 500명 이하로 한다거나 또는 QR코드로 사전 등록을 해서 또 입장을 하게끔 해서 이제 했는데도 이제 관람객이 꽤 많이 왔었습니다. 4,353명이 왔었고요. 비대면 관람도 5,330회가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행사 내용은 개막 행사, 곤충 전시 및 체험, 경진대회, 곤충 산업 포럼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개막 행사 때 김의성 경제정책실장님하고
그 기획경제위원회 그 이준영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를 해 주셨고요. 홍보는 그때 한 352건의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양봉 전문가 교육입니다. 이 양봉 전문가 교육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면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도 같이 이제 그 병행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특히 양봉 전문가 교육은 저희가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렇게 모집을 해보면 굉장히 큰 인기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5대1의 경쟁률이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도시 양봉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실습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양봉하고 좀 차별이 되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봉 실증 사례 중심 실습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실습 교육이 조금 올해는 좀 애로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번째 곤충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이것도 앞서서 양봉 전문가 교육하고 비슷하게 대면 교육하다가 이제 비대면을 같이 병행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찾아가는 곤충 교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와 특히 초등학교 3학년하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됐고요. 교육 내용은 학습, 치유 곤충을 이용한 곤충 체험 교육인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추 흰나비 한 사리, 동물의 한 사리에 그 과학 교과가 나옵니다. 그 과학 교과 과정에 저희가 강사님들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그 과학 교과에 나오는 동물의 한 사리 부분에 교사, 그 일일 교사를 하루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이 복지시설은 정서곤충.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으면은 어렸을 때 이제 귀뚜라미 소리나 그런 소리 곤충을 이용해서 치유를 해보는, 치유 체험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곤충 교실을 이번에 60회 1166명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초등학교 같은 교육은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꽤 인기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한 학년에 한 학교에 이제 2반 정도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직접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만약 그 반에 자기 애가 없다면은 그러면 교육을 못 듣지 않냐, 그럴 것 같으면 한 학년 전체를 다 해달라, 이런 그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애도 그 교육을 곤충의 한 사리를 듣고 싶은데 왜 그 2반만 특정지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그 교육청으로 좀 민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한 학교가 들어오면 그 반 전체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번째 곤충 산업 창업 기반 확대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뭐냐면요, 사업 대상이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데 곤충업을 신고 또는 곤충 쪽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이나 된 단체 또는 그쪽으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곤충 및 자재 지원을 곤충 6종하고 사육자재 6종 해서 총 12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평가의 결과는 100% 만족이었고요. 근데 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좀 힘들었지만은, 특히 이제 곤충 하시는 분들이 곤충의 이게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의 20%밖에 이제 매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아예 그 폐업으로서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소비시장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곤충, 우리 서울에 곤충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 마켓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기 2018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10팀 21명이 지금 하고 있고,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제 그 이동식 플라워 마켓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으로 그 지역 농업, 4개 농협과 이제 합동으로 플라워 트럭으로 농협에서 화훼농가 돕기 등 꽃 판매가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서울형 곤충 산업 활성화 연구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국내외 곤충 산업 인프라 현황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곤충 산업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서울시의 역할 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지금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고요. 이 연구 사업을 토대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구 영역을 바탕으로 곤충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를 이제 받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세계 곤충 엑스포 개최라든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서울형 곤충 산업 활성화 그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엊그제 저희가 이제 제안 그 평가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세종대 산업연구단에서 아마 이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번째, 21번째 해서 당면 영농과제 하고요. 농작물 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인데요. 올해 8월에 그 태풍이 바비가 오고 그 다음에 마이삭해서 계속해서 태풍이 3차례가 연달아 오고요. 그리고 최대 장마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였죠.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농업인 분들한테는 진짜 최악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득을 창출하시고 하는 이제 농업인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 농작물 재해 대책으로 문자를 한 28회 5,000여 건을 이제 발송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제형 및 AI 대책으로 한 477건을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예방을 위해서 현장 기술 지원반을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보급종 이제 공급인데 이거는 세 분야 5품종, 봄감자, 벼, 콩 등 세 품종을 이제 공급을 하였고, 그리고 안전 농산물 생산 관리입니다. 계속해서 PLS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이나 품목별 농업인 교육 때 계속해서 진행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 내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세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는 ICT, 농작업 재예배 등이 있는데 여기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 사업이고요. 이거는 8천만 원짜리 사업이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이제 5가지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신선장 산업 저변 확대, 이제 주로 곤충 관련 사업인데, 곤충과 양봉에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개 힐링 체험 농원과 친환경 농업 체험 교육장 관리 운영을 계속 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농업팀 사업 많이 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잠깐 언급하는 거라서 이제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환경농업팀 추진실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귀농지원팀 주재천 팀장님이 추진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센터 기술보호과 귀농지원팀장 주재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 센터 많은 이제 사업 소개 받으셨는데요. 저도 이제 금년도에 아마 저희 팀에서는 이제 교육을 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7월 달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뒤에 카메라 이제 화면 저도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왔는데 화면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이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PPT 슬라이드 화면만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제 목소리만 들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얼굴도 보고 제 이제 몸짓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 만나시는 분들은 이 PT 화면만 만나시다 보니까 제 목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아마 살짝 졸리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시간 내에 한 5분 정도 시간 내에 저희 귀농지원팀이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농업인 분들과 농업인으로 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 분들에 대한 모든 교육을 총괄하고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교육 중에 농업기술 전문 교육이 가장 아마 우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업인 분들에 대한 역량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마련된 교육인데, 이제 연초에 새해 영역 설계 교육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1월달부터 새해 영역 설계 교육을 시작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1회 40분명을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자체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된 교육은 전부 다 이제 취소가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새해영역 실험 교육이 내년도에도 이제 시작이 될 건데, 내년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소중하게 하는 교육이 귀농 귀촌 교육입니다. 예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귀농 창업과 전원생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귀농이나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강소농가 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사업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부터 저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농업인들이 조직한 풍목글 농업인 연구회 9개 단체에 대해서도 그 연구회 자체 교육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데,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사업 3명에 대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그 8회에 400명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400명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 수준하고요. 지금 아래쪽 사진에 화면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대면 교육으로 강서에서 그 친환경 제재 만들기 실습 교육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 키트를 재료를 대구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현장 화면으로 해서 서로 보면서 하는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소리를 하는 게 한 1, 2초 정도 늦게 송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직접적으로 이제 채팅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은 직접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촌 교육은 금년도에는 거의 그 가정 중에 그 귀농 귀촌 지방 체험 교육이랑 그 다음에 요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온라인 교육으로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기촌 전원생활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4회, 3일, 하루에 이제 6시간씩, 하루 6시간씩 3일 동안 18시간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진행했는데, 이 교육은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귀농창업 종합반은 이제 당초 설계되는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그 다음에 현장 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교육에서 보면 이론 위주로, 금년도는 이론 위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조금 실습을 가미한 현장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반 교육은 지금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동에 실습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실습 교육장에서 1년에 10회 해가지고 코로나가 완화되는 날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체험교육은 금년에는 천안과 당진과 협의해서 2번 실시를 하였는데, 이 외에도 다른데 6군데랑 협의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작동을 할 줄 아셔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하시긴 하지만, 예비 농업인분들은 조작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지금 금년도에는 전부 다 현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강소농 육성 역량 강화 교육 3회 150명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집 리플렛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온라인 방송용 대전이라 해가지고 이걸 매년 그 코엑스에서 현장에서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온라인 참여로 했고, 저희 들어오시면 센터 현관에 오른쪽 편에 전시관을 꾸며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였습니다. 풍목골 연구인 연구회는 각자 연구회 회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잘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다 같았을 거예요. 만나기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 연구회가 있고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 표준조사, 이거 표준 소득 조사를 해서 이거는 상장 시서 토마토 재배농가 9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시설 토마토를 재배한 그 경영 기록을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한 굉장히 기초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작년도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 2명이 이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세 번째 농업인으로 하고자 하는 예비 농업인 그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만 40세 이하여야 되고 한 달에 8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 농장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에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거는 농촌진흥청 이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 만나는 사업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아마 다 같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 이 어려움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계획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에 대한 전문 교육과 그 다음에 예비 농업인에 대한 교육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인재육성팀 조은희 팀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호과 인재육성팀장 조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팀 주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재육성팀은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직 3명과 공무직 1명, 뉴딜 근로자 1명, 총 5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울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단체 1,900여 명의 회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 우리 음식과 제철 농산물을 보급하면서 생활자원 분야의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손 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지도자회는 지금 1개 연합회 786명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는 4개 지구고요. 분과도 4개 분과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용농 융자금 지원은 7천만 원을 총 7분에게 지원을 해드려서 농가당 1,000만 원에 연리 1.5%로 융자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융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정보지는 지금 농업인 신문 월간 새농사 2종을 230명에게 연중 지원을 했고요. 올해 농업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160명 추진 계획에서 81명이 참여하신 가운데 축소해서 7월에 고성군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현지 교육으로 이제 추진이 돼야 됐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 농업 지도자분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1회 실시를 했고, 임원 과제 교육 1회 10명과 남부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다행히 그 코로나 심각 단계를 이제 피해서 10월에 1회 22명 가평군에서 현지 교육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회 72명의 교육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련한 사진입니다. 위에 쪽은 그 농업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중에서 특강과 개회식 장면이고요. 비대면 교육, 그 다음 현지 교육 사진입니다. 농업 지도자 임원 교육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11월 중에 제주도에서 시연합회 임원 19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6차 산업 특강과 사례 견학,
아열대 과수농가 견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의 육성입니다. 생활개선원은 1개에 360명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생활개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0회 399명 교육 실적을 올렸습니다. 만족도는 99%가 넘고요. 과제별로 분과 솜씨 보유 회원이 비대면으로 전수교육을 추진을 했고요. 현장 체험 교육과 전국 생활개선의 한마음대회는 비대면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사진입니다. 비대면 과제교육 저희 조선희 회장님이 강사로 나오신 그 과제교육이고요. 이쪽은 한마음대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식문과 생활개선 양성교육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는 지금 1개에 7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은 3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일반 후계농 청년 창업형 농업인으로 이제 총 3명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수 후계농업 경영인이 받을 수 있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은 10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추진이 되었고요. 18명 참석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은 지금 이제 농업경영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별도로 또 육성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인원이 2명이고요. 18년도부터 지금 영농정착금 지원된 그 규모가 5명에 5,07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월에 1년 차인 경우는 100만 원, 2년 차인 경우에 90만 원, 3년 차인 경우에 80만 원의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서 현장 지원단을 올해 3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교육은 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사회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치는 지금 27개 642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적어진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이제 그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등록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조직 수는 많았고요. 지금 지도자는 37명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 추진 결과는 80일에 1,523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교육 내용은 과제 교육 18회 323명이 추진을 했고요. 프로가 현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농촌 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는 교육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가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체험 교육과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 2개 과정을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을 그 사회치로 이제 신규 올해 가입을 시켜가지고요. 청년 농업인 사회치회 현지 교육을 2회 12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 그 사회치 주요 행사인 아리아리 행사하고 경진대회가 2가지가 있는데 아리아리 행사는 이제 추진을 하질 못했고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4개 32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각 학교 사회치에서 그 기간 중에 그 경진을 참여를 하고 저희 센터에서 13일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특기 교육이 20회 366명 참여를 했고요. 지도교사 역량 강화 교육이 이제 비대면으로 24명 참석한 가운데 12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관련한 사회치 사업 추진 사진입니다. 다음은 농사 일손 돕기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농업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도 이게 이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단계를 지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좀 지원한 인력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농업 지역에 18개소에 287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통음식 및 생활자원 분야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음식은 12회 550명 교육을 추진을 하였고요. 시험교육하고 소그룹 교육 나눠서 전통주, 김치, 장아찌, 그러니까 좀 평소에 배우기 어려운 전통음식을 보급을 하는데 교육을 관련해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올해 말씀드린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되는데요.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경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1년도에 서울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1회 300명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여기 계신 임원분들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전통 발효 식문화 육성 사업은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의원 발의 예산으로 이제 갑자기 편성이 된 사업인데요. 발효 식문화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재육성팀은 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아침부터 켜놨더니 시간이 너무 9시부터 이걸 중계를 했더니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연구사업 발표만 남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복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연구사업 발표하실 분은 우리 그 농구센터에 유일하게 박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희진 박사님하고 그다음 또 이근우 연구사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효종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출산휴가 때문에 집에 이제 휴가 가 있는 통에 이근우 그 한시 연구사를 또 급하게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추진하는데 기간도 짧고 해서 결과가 좀 많이 나오기는 어려운 기간이었고 최희진 박사님이 주로 도시농업 연구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거 그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소개받은 농업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 2020년도에 수행한 것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그리고 그린 힐링 오피스 조성 시범 사업, 기타 테스트베드 연계 사업 관련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연구는 서울의 도시농업 환경에 맞는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및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 홍보 연구를 목표로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도시형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연구로 아쿠아포닉스 시범 운영 및 모델 개발, 엽채류 등 작물 생산성 품질 검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 아쿠아포닉스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어 사육은 비단 잉어를 하고 있고 각각 엽채류인 로메인이나 청경채, 다채와 아시아 저고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이제 딸기 서량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아쿠아포닉스 모델 개발, 실내용으로 아쿠아포닉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과제 선발 시험을 시작하였는데요. 여과제 선발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동성 여과기와 아크릴 저면 여과기 등 6개 종류를 저희가 수질 특성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한 2개월간의 틸라피아를 사육하고 제가 수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 중에서 스펀지 여과기와 측면 여과기, 바이오엘릭스 여과기가 2개월이 지난 동안에 이시나 pH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각의 여과제에다가 저희가 엽채류 재배 시험을 했는데요. 엽채류 중에서 저희가 로메인을 써서 한 달, 4주 정도 저희가 엽채류 시험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펀지 여과기와 측면 여과기, 바이오엘릭스 여과기가 물론 양액 재배보다는 생육이 좀 더뎠으나 각각의 특성이 좋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현재 도시형 아쿠아포닉스 실내에다가 아쿠아포닉스 제작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m에서 가로가 230cm고요. 세로가 한 170cm 정도 모델이고요. 엽채류 재배와 양어 수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12월 다음 주부터 이제 센터 1층에 저희가 설치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외관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에 양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서는 엽채류 생산성 검정을 하였는데요. 저희 지금 비단잉어 사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관행 재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액을 활용한 수경재배 그리고 양어수 활용한 수경재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각각 비교를 해보았더니 그 양어수로 재배한 이런 엽채류 6종에서 가장 생육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관행 재배가 가장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양액 재배, 그 다음에 양어수 활용 재배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검정한 결과를 저희가 한국원예학회 축의 학술 발표 대회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에 아쿠아포닉스 매뉴얼이 나올 예정인데 그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리프렛 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그린 힐링 오피스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농업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기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서 그린 힐링 오피스를 조성하고 공기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였는데요. 올해 그린 힐링 오피스는 자치구와 주민센터 등 5개소에 저희가 조성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 지금 공기질 모니터링 등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오피스 조성은 일단 영등포구청의 푸른 도시과는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서초구청에는 OK민원센터에 저희가 설치를 하였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OK민원센터의 가장 정면부고요. 그 다음 옆에 시민들이 휴게 공간 여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광진구청은 민원여건과에 조성을 하였고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관악구에 위치한 은천동 주민센터는 은천동 주민센터 전체를 다 그린 힐링 오피스로 바꾸었고요. 강동 어린이회관은 들어간 입구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니는 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린 오피스를 조성하고 조성 전과 조성 후에 공기질 모니터링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영등포구청 푸른 도시과의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CO2 이런 것도 감소를 하고 미세먼지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음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건물이 가벽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소음 방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광진구청 민원여건과하고 서초구청 OK민원센터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인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 OK민원센터는 갑자기 여건과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이 급격히 감소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민원뿐만 아니라 차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지가 못했습니다. 공기질이. 근데 조성하고 나서는 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OK민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량 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강동 어린이회관은 올해 자체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거든요. 자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는 803 5ppb가 감소하였습니다.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는 그 관악구 은천동 이 지역이 코로나19 그 집단 발병 그 지역이어가지고 방역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은 수치였는데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나서 전체를 다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성하고 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공기질 모니터링을 끝나고 나서요,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스트레스량과 스트레스 수치를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성 전과 조성 후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수치도 감소되었고 스트레스 분도 감소되었습니다. 네, 관진구청 민원여건과와 서초구청 OK민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점점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동 어린이회관과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강동 어린이회관은 자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성 전보다 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고요.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는 워낙 차출도 많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관할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배부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이 조사가 되어서 2021년도 내년도에 한 번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각각 그린 힐링 오피스 조성 사업을 가지고 언론 홍보를 하였고, 이러한 그 사무실 공기질 개선과 근무자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대해서 종교학회 축의 학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개발 농업기술을 현장 접목한 테스트베드 사업 연계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IoT 활용 빗물 저장 장치 활용성 검증인데요. 지금 여기 나가서 보시면 옥상 정원에 저희가 빗물 저금통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잔디와 텃밭을 설치한 지금 옥상 정원을 새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조성을 한 결과 저희가 여름철에 폭염 시 온도 절감 효과가 어떤지, 아니면 소음 방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였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인공지반 녹화 기술에 관한 연구는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이 빗물 저금통 저장 효과가 연간 저감 효과가 18.1%고 온도 절감 효과가 15.1% 나타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거리 인삼 재배기 성능 검증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재배하는 새싹삼하고 공중거리 인삼 재배기를 개발한 업체의 그 인삼 재배기에서 생산한 인삼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비교를 한 결과 저희 센터 재배기에서 재배한 그 새싹삼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 값이나 안토시아닌 값이 높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센터 재배기에서 재배한 것들이 더 생육이 좋게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이 업체가 이제 LED나 아니면 재배하는 방식이나 배양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올해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개발 연구를 계속하는데, 저희가 아쿠아포닉스 시범 운영을 계속 수행하고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엽채류 생산성 검정은 끝났고 2021년도에는 과채류 생산성 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린 힐링 오피스 조성 시범 사업은 이제 내년에도 조성을 하고 계속해서 공기질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식물공장하고 스마트팜 운영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이근우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팀의 이근우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됐는데 2020년도 도시농업 연구사업 결과 보고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방제제 개발 연구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서 대상자를 청소년기와 청장년기, 중노년기로 구분하였고요. 원예활동과 텃밭활동을 포함한 10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20기 291명에게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해서 신체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영역에 대한 사전후 평가를 진행했고요. 주요 결과를 살펴보시면 청소년기의 경우 스트레스와 혈압의 감소를 보였고, 청장년기는 회복 탄력성의 증가와 우울불안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 마지막으로 중노년기는 자아존중감 증가와 고독감 완화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례 책자 500부를 발간했고요. 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학술 발표도 한 건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6차 산업과 연계한 서울농업 실증시범 연구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서 서울의 농업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지역별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 보시면 서울지명 관련 농업의 역사적 사료를 7건 수집하였고요. 품종명에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농산물 40종과 서울대 지명을 포함한 농산물 24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향후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농업의 6차 산업 연계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서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을 위해서 도시농업 경진대회와 연계 가능한 스피치 대회 100일장 등 문화 콘텐츠 8건을 발굴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1회 농업사랑 스피치 경연대회를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참가자 모집을 진행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방제제 개발 연구입니다.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 및 영양제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후보물질 탐색을 통해서 추출 대상 식물 15종을 선발하였고요. 이를 활용한 현장 적용 평가와 선발 시험을 통해서 생육 특성이 가장 우수했던 컨삼덩굴 추출물을 최종 1종으로 선별하였습니다.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물의 적정 농도와 방제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근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그 6개 팀의 주요 실적 성과 및 도시농업 연구 사업에 대한 두 번의 2020년도 이제 사업 실적 발표는 끝이 났고요. 현장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이제 간단한 강평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건우 회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회를 다 같이 함께 들으셨지만 예전에는 지난해와 같이 똑같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기로에 서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각 팀별로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보편적으로 평균 한 12개 사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사업도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12%에서 13개 항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주관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몇 개? 11개 사업인가? 11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내년 이맘때 좋은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윤 회장님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기 북부지구에 회의를 맡고 있는 정현호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라는 좀 어려운 시기에 저는 사실 농업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다 비대면이다 너무 생소하고 너무 지금도 여러 가지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이도 있고 접속하는데도 그렇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접속이나 이런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서울에서 농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자꾸 농업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서울이 사실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지금 농업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려면은 우리 도시농업화되는 이 현실을 잘 받들어서 같이 이렇게 농업과 도시농업이 같이 가는 그런 이렇게 해야만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조상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늘상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타 어떤 공무원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이 실력도 있으시고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농업인도 살고 우리 도시농업 관계된 모든 것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농업이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우리 같이 상생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업경인회 우리 왕남 시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기다린 건 아니고요. 뭐 차례가 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제가 한 2분 정도 늦었었고요. 그 여기 뭐 우건호 회장님 뭐 전국 우리 그 회장단 회의에 자주 참석하시니까 모든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우리 그 북부지구 정현호 회장님께서도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 그 기술센터 소장님이야 뭐 직원들이나 저희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나라 속에서도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천해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각 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보조자금 및 그 지원금, 뭐 시범사업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여지껏 이 농사 짓고 규모로 보면은 도에서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 뭐 10억까지 이렇게 뭐 가까운 그런 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적을 두면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선 그 뭐 50여 개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감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리 센터 중에서 전국의 제일 우수기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늘 봐왔거든요. 예, 하여튼 뭐 내년 사업도 뭐 이제 좋은 성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십수년을 그 해외 연수, 농업 연수, 그러니까 농업 선진국을 다니면서 사실 나름대로 저는 89년 노후사과 꽃박람회에서부터 그때 이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가게끔 해줘가지고 물론 이제 자비로 들여서 갔다 왔지만은 이게 견문, 그러니까 보는 농업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꼭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외 연수에는 빠지지 않고 다녔고 나름대로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단이 뭐 왜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제 제가 이 기술센터에 그 정보가 없을 때 이제 해외 연수가 없어졌는데 이게 다시 이 사업 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외 연수가 다시 부활되어서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농업 선진국에 보이지 않는 사업,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업들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연수를 다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주 7월달하고 일본의 동경 10월 중순경 독일의 디셀도르프 전시회를 각 나라가 나와서 하는데 뭐 시간 날 때 꼭 제가 다니면서 그걸 보고 뭐 아프리카까지도 혼자 찾아가면서 출품했던 그런 나라의 꽃들을 사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지껏 해외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우리 서울시 농업인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소장님 이번 사업 계획에는 뭐 차차기 년에는 꼭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지도자 회장 우리 우건호 회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다시 부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조선 예가님도 우리 생활개선을 대표해서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생활개선회장 조선입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대면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시면서 새로운 교육 이렇게 전달 모델 이런 것들이 새로 형성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굉장히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치유, 곤충, 미래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그 주제로 하고 계신데 이 과정도 전부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재춘 회장님이 도시농업연구를 대표해서 좋은 말씀 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 회장 한재춘입니다. 매년 이제 몇 년째 이 평가를 참여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늘 이미 너무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자꾸만 새로운 사업 이야기 하시지만 물론 그 부분도 이제 더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이미 많은 컨텐츠를 조금은 더 내실 있게 하고 이번에 박람회나 여러 가지 그 랜선 통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도시농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걸 치면 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보일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좀 치중을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 사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강좌들이 있는데 이걸 영상으로 이제 매년 조금씩 더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가 좀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있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된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비대면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실습을 하고 계신데 이거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예. 택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우체국 우편, 일반 우편으로 두 가지. 가격이 괜찮으신가요? 가격이 그거는 제가 좀 비싼데 여기서 마시는.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너무 좋은 방향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아무튼 저는 뭐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소화를 다 하시고 계신가 궁금할 정도로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늘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요. 내빈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우리 소장님께서 대표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따 간담회 시간에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건호 회장님, 그리고 정연호 회장님, 왕남식 회장님, 조선축 회장님, 한재춘 회장님, 좋으신 말씀 정말로 감사하고요. 격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그 발전 방안 보면 혁신안 중에서 4개 중점 과제별 사업 중에 또 세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연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그런 교육이 사실 생소하기 때문에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어떤 모바일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인재 육성팀에서 우리 지도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도 추진을 한 줄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그 농업인 교육 때 이런 거에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단 몇십 분이라도 잡아서 계속 숙지를 시키는 것이 빨리 그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소하고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 농업이 지금 경지 면적이나 농가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지만은 아까 우리 정현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 농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면서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 농업만 뭐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일부에서는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 우리 서울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과 도시농업의 이 조화에 대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농업이 발전해야지 또 우리 농업도 함께 지금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 2차 산업으로의 접근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30%가 처음에 깎여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그렇게 그 이상 깎였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사업 담당자 선생님들이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은 우리 농업인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 기관이 수 있는, 그래서 그 소외감 같은 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남시 교장님께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고, 각 도랑 비교해서 보면 이제 보조 사업이나 지원금 추공 사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적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감도 있으실 건데, 뭐 시범 사업이나 지원 사업, 국비 사업 같은 급한 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 안에서 열심히 각 사업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센터 조상태 소장님께서 우리 지도자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리 지도자분들의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답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1월 19일 날 제16회 생활연의 경진대 체험온실 분야에서 우리 서울시 농업지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도시농업팀에서 온실 운영을 잘 해가지고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12월 15일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농촌진흥청 2020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분야에서 농진청 설문조사와 현장 심사 등의 서울농업 지도자분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우수상 7명 중에 1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표창장이 도착은 못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서울농업 지도자분들과 직원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설문조사할 때 직접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선발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받은 상이고요. 바쁜 연말과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이런 시국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농업센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20년 농업기술 종합평가에 참여하신 우리 유튜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설문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번거롭지만 꼭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청 상태가 좀 너무 장시간 생방송 하다 보니까 양호하지 않지만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 보급 종합평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